예. 자, 교통 관련 법규 2강을 하겠습니다. 자, 2강. 1강 순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딱딱 체크를 해 놓으시고 형광펜 같은 거 준비하셔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잘 하시는 분이 어차피 합격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래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계속 총칙 파트입니다. 용어 테마입니다. 예. 자, 일단 총칙이죠. 예. 일단 차가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차가 뭐냐.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 있죠. 차와 마가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우마입니다. 우마. 그래서 마자 따가지고 우마에서 마자를 따가지고 차마야. 그러면 소가 들어가죠. 소나 말이죠. 근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왜 들어갑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보시면은 우리가 뭐 말 타고 소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이야 뭐 의미가 없겠죠. 뭐 소나 말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나 말도 교통의 수단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마에서 마자를 따가지고 차마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험하고 관계되는 거는 마가 아니겠죠. 이거죠. 그렇죠? 됐죠? 그러면 차는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그러면 차 속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 다 들어가죠. 요거 정리 잘하세요. 요거 정리 잘하시라고. 자, 차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자, 자동차가 들어가죠. 일단 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기계.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죠. 건설기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원동기가 있죠. 원동기가 있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추가됐죠. 이제 등이라고 표시해 놓으십시오. 등. 자전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요번에 추가됐죠. 등 속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전동 킥보드도 들어가겠죠. 전동 킥보드도 이제 넓은 개념의 차 속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겠죠. 요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기타로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예, 기타. 다만 잘 들으세요.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에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가서는 동력이니까 소나 말 그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지만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동력으로 가는 것이니까 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소나 말로 동력으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를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차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죠. 마차하고 우마는 틀리죠. 소나 말의 등에 올라타 가지고 가는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말 뒤에다가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동수단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그렇죠? 근데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걸 알아두세요. 뭐 요것만 제외되는 거 아니고 대표적인 거죠.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아예 차에도 안 들어갑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휠체어, 그 다음에 유모차, 그 다음에 더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안 들어가죠. 세발 자전거 이런 것도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행보조용 의자차에는 수동 휠체어도 들어갑니다. 자, 안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요. 안 들어가는 거 뭡니까? 안 들어가는 거 알아두세요. 휠체어, 또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휠체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모차, 세발 자전거 이런 게 안 들어가겠죠. 뭐 안 들어가는 게 더 있죠. 차 속에 볼 수 없는 거. 뭐 기차도 안 들어가겠고. 기차는 도로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면전차는 들어가죠. 근데 그 기차는 안 들어가겠고 열차 이런 거 지하철 이런 거 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선박이라든가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거 안 들어가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 거는 안 들어가겠죠. 바다로 가는 거 이런 건 안 들어가죠. 케이블카 안 들어가죠. 하늘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비행기 안 들어가고 당연히. 그래, 안 들어가는 게 이런 게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는 것과 차 속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거의 차이점은 뭐겠어요?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렇죠. 바로 여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입니다. 그렇죠? 도로는 뭐와 뭐를 봅니까? 차도와 보도로 구분하잖아요. 그 차로 가는 거, 차도로 가는 게 바로 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도로 가는 거는 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도로 가는 게 뭡니까? 보도로 가는 게 바로
유모차, 세발 자전거 이런 거 되겠죠. 그러면 전동 킥보드 그런 거는 어디로 갑니까? 전동 킥보드가 보도로 갈 수 있습니까? 원칙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는 차로 봐야 되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정리. 뭐든지 공부는 정리 잘해야 되죠. 자, 정리합니다. 정리합니다. 차는 넓은 개념이다, 좁은 개념이다? 넓은 개념이다. 차 속에는 뭐가 다 들어간다?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등까지 다 들어간다. 그러면 차로 볼 수 없는 거는 뭐다? 세발 자전거, 바로 보행보정 의자차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렇죠. 뭐 더 넓게 얘기하면 케이블카, 선박, 항공기, 열차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없다. 노면 전차는 차에 들어간다. 다만 이걸 가지고 또 구분한다면, 명쾌하게 구분한다면 차로 가는 거는 차는 차도로 가야 된다. 보도로 가는 거는 차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보도로 가는 거는 차가 아니다. 세발 자전거 어디로 갑니까? 세발 자전거 보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자,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자동차죠. 예, 자동차. 자, 일단은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가 있죠. 여기 자동차. 자동차가 이제 차 속에는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건데, 자, 일단 한번 지우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외우십시오. 일단 이해 먼저 하고 외우라 그랬죠. 승승화특이, 승승화특이, 승승화특입니다. 승승화특이. 승이 뭡니까? 승용. 또 승은 승합. 화물은 그렇죠. 화물. 그 다음에 특수 이륜이죠. 여기서 10인 이하죠. 승용은 10인 이하. 그 다음에 승합 자동차는 11인 이상. 외워두십시오. 이해 먼저 하고 외우시라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니발이 예를 들어서 10인승이다. 그러면 10인 이하는 승용이죠. 11인승 이상은 승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화물 자동차는 화물 운송이죠. 네, 화물 운송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입니다. 특수자동차는 견인 또는 군안 작업에 이용되는 건 다 특수자동차야. 레카차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와 이제 비교를 좀 하세요. 앞에 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장을 잠깐 보시겠는데 이륜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다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입니다. 뭐라고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입니다. 그러면 이륜자동차도 오토바이는 맞죠. 그러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원동기보다는 큰 겁니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이륜자동차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죠. 승승화특에서 이륜이죠. 그래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차이점은 뭡니까? 125cc가 초과되는 거. 그러니까 126cc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이륜자동차가 되고 125cc 이하는 뭐가 됩니까? 원동기가 된다고. 요게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이 125cc 넘는 거니까 126cc부터야. 면허도 달라요. 이 면허는 면허 파트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승승화특이, 승승화특이. 됐죠? 자동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승승화특이. 자, 그 다음 건설기기가 문제죠.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습니까? 차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기기가 원래 27종이에요. 근데 27종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건설기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다만 건설기계가 27종인데 이 중에서 10종 정도가 10종하고 17종이 되겠죠. 그래서 이 10종이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종이 뭐라고요? 10종이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건설기계로만 보는 게 17종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바로 건설기계 면허가 따로 있어야 돼요. 조종사, 조종면허라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조종면허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요거는 10종은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운전면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일종 대형 정도가 있어야 된다. 또 일종 보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게차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건설기계가 시험 문제 잘 나온 건 없어요. 다만 차의 종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는 중요하다. 그래서 노란 글씨로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성성화특기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자, 건설기계 관리법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27종에서 일단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면허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전면허 가지고. 그래서 그게 바로 여기 나온다며. 요거는 눈여겨보셔야 돼. 예, 가끔은 나오지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콘크리트 믹스 트레일러, 콘크리트 믹스 트럭하고 트레일러는 틀립니다. 10종 운전면허, 일반 운전면허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만 10종이 있죠. 그래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 보수트럭, 트럭 지게차 총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지금 3톤 미만의 지게차가 문제죠.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차에는 들어갑니다. 차는 넓은 개념이죠. 건설기까지 다 들어가죠.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이제 뭘로 본다? 결국 자동차인 건설기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0개 여기 보시면 10개 안에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콘크리트 믹스 트레일러,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 보수트럭, 트럭 지게차 들어갑니까? 3톤 미만의 지게차 없죠? 그래서 요 10가지를 읽어 놓으십시오. 읽어 놓는 정도가 아니고 외워 두셔야 되죠. 외워 두시는데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뭐 기억에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이죠. 그런데 이게 왜 자동차로 보느냐? 이런 것들을 왜 자동차로 보느냐? 왜냐하면 이런 거 덤프트럭, 이런 거 노상안전기, 아스팔트 살포기, 그죠? 레미콘차 이런 거 아닙니까? 레미콘차 이렇게 둥그란 거 돌아가는 거. 이런 게 길거리에 자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주 나오잖아요. 길거리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다. 맞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외우는 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뭐 간단하죠? 자, 요런 게 바로 이제 라임을 줘서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예. 콘. 됐죠? 콘, 덤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야한 얘기지만 콘돔이라고 했죠. 콘돔. 그 다음에 노. 그러겠죠? 예.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그러면 벌써 몇 개가 외워졌습니까? 콘돔 3개. 그렇죠. 그 다음에 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천공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앞에 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노. 그 다음에 도로 보수트럭. 요거 2개지는 뭐 트럭자가 들어가죠. 트럭. 요렇게 하면 10개가 거의 기억나죠. 예. 요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해하고 난 다음에 라임을 줘서 스토리텔링으로 외우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의 완벽 정리가 된다. 그럼 거의 다 나죠. 10개가. 그렇죠? 예,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3톤 미만의 지게차. 그러면 만약에 3톤 지게차도 2가지가 있는데 자, 3톤 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지게차가 3톤 미만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3톤 이상이 되는 거는 바로 이거는 완전히 건설기계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건설기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3톤 미만도 건설기계로 보는데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그랬죠. 3톤 미만의 지게차가 자동차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3톤이 넘든 3톤이 미만이든 다 건설기계인데 요거는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뭐라고요? 건설기계 완전한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뭐예요? 예, 일반 면허 가지고 몰 수는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일종 보통. 자, 일종 보통하고
일종 대형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면허 가지고 3톤 미만의 지게차는 운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3톤 미만의 지게차가 바로 건설 기계는 아닙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 다만 트럭 지게차는 건설 기계, 자동차로 보는 건설 기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자, 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는 10종을 반드시 외워두십시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시험에 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27종 중에서 뭐 완전한 건설기계로 보는 게 뭐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완전한 건설기계로 보는 거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일단 10개는 꼭 좀 알아두시라.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가 뭐냐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뒤로 가면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있습니다.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가끔 출제되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뭐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뭐 치킨 배달하고 이런 거죠. 오토바이. 그런데 125cc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125cc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전격 출력 11kW 이하입니다. 요것도 옛날에는 0.59kW 미만이었었는데 이게 다 개정된 겁니다. 지금 다 개정돼 가지고 11kW 이하입니다. 전기로 가는 경우 전격 출력. 그 다음에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를 단차도 바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봅니다. 다만 전기 자전거는 제외합니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봅니까?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봅니까? 원동기로 봅니까? 자전거로 봅니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로 봐요. 예, 그래서 물론 전기 자전거 속에도 뭐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해가지고 이제 전기로 가는 스론 방식이 있고 뭐 파스 방식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그건 시험하고 관계 없고요. 일단 시험 문제가 전기 자전거라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기 자전거는 일단 자전거로 봅니까? 원동기로 봅니까? 예, 자전거로 봅니다. 자전거로 보니까 면허가 필요 없겠죠. 면허 필요 없죠. 예,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쪽에 전동 킥보드 쪽에 자전거로 가는 방식이 있어요. 레버를 당겨서 가는 거. 그거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자전거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자전거로 보지 않는 거는 면허가 필요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차차차차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만 잘 해놓으십시오. 일단 개념 파악만 좀 하는. 그래서 바로 뒤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표적인 게 전동 킥보드죠. 그런데 이게 뭐 이것도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1인용이 있고 2인용이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시험하고 관계없고요.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는 25km 이상이고 그 다음에 30km 미만인 것으로 된다. 그래서 일단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이 되면 전동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가 25km 이상이라고 안 나오고 시험 문제가 뭐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X입니다. 그 다음에 30km 요것도 이상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하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단어를 바꿔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를 자꾸 낸다고. 자, 그래서 시속 25km 이상 맞죠? 그러면 25km가 포함되는 거죠. 25km 이상 속도를 내면 자동적으로 꺼져버립니다. 전동기가. 그 다음에 30kg 무게가 중량이 30kg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미만이죠. 이하라고 시험 문제 나면 그것도 X. 미만이 무슨 뜻인지 알죠? 29kg까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십시오. 뭐 요런 거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박스에다 집어넣고 가로 열고 다 더해봐라. 요런 식으로 또 응용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번에 그죠? 예, 1번에 55. 그럼 그게 정답이네요. 30, 25. 그죠? 예, 아니면 45, 65 뭐 요런 식으로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지금 어디 공부하는 겁니까? 계속 지금 용어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보세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입니까? 원동기입니까? 자전거죠? 아까 말씀드렸고 원동기 아닙니다. 자전거도 이제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 0.03 이상이죠. 0.03 이상이면 처벌이 됩니다. 0.02면 훈방이 됩니다. 0.03 이상이면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주차 위반이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전거도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자전거도 2만 원의 주차 위반 단속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 자전거 등 용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 나오죠. 자동차 등 그러면 자동차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자전거 등이라면, 자, 자전거 등이라면, 아, 요거는 오타네요. 예, 자전거라고 살짝 바꿔두십시오. 자전거. 예, 그건 오타입니다. 자전거와 뭘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됐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살짝 바꿔두십시오. 자, 그래서 그러면 전동 킥보드는 또 어디에 들어간다? 전동 킥보드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자전거로 보는 거지. 자전거 등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전동 킥보드. 다만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또 차이점은 자전거는 면허가 필요 없죠.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필요하다. 무슨 면허가 있어야 돼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죠. 16세 미만은 못 답니다. 나중에 면허 파트에서 또 할 겁니다. 자, 그거까지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용어 가지고 이제 또 장난치는 문제를 또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봅시다. 긴급자동차. 역시 긴급자동차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긴급자동차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노란 글씨는 조심하셔야 돼. 자, 일단 갑니다. 소구혈대, 소구혈대, 소구혈대. 외워두십시오. 긴급자동차는 소구혈대, 소구혈대. 소가 뭡니까?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차. 이거는 왜 여기다가 만들어놨냐면 요거는 긴급자동차의 종류인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요 속에는 종류가 많다는 겁니다. 종류가 많아서 법에다가 다 규정해 놓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은 겁니다. 위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세한 것은 그쪽에다가 맡겨놨으니까 그쪽에서 봐라 이럽니다. 그쪽이 뭔데요? 그게 대통령령이야.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데? 법이죠. 법에 완전히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요거는 법에 있긴 있지만 워낙 많아서 대통령령에서 따로 봐라. 따로 종류가 많으니까 따로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러면 이 속에는 종류가 많겠습니까? 안 많겠습니까? 많겠지. 그럼 나중에 배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나중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는. 그렇죠. 뭐 군 작전 차량도 들어가고 순찰차도 들어가고 범죄 수사하는 자동차도 들어가고 뭐 요인 경호하는 VIP 경호하는 경호 차량도 들어가고 교도소에서 범인들 호송하는 차도 들어가겠죠. 그래 그거는 나중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이걸 질문하는데 혈액공급 차량이 뭡니까? 그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그 차가 혈액공급 차량입니다. 구급차 모르시는 분은 없고. 됐죠? 요거는 나중에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2파트에서도 나와요. 2강 시간에 또 나옵니다. 3강, 3, 4강 시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뒤를 봅시다. 어린이 통학버스. 여기서도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 나이부터 개념을 찾겠습니다. 어린이는 몇 세 미만입니까? 13세 미만. 나이는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유아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영아, 유아 6세 미만입니다. 6세 미만. 노인은요? 노인 나이 모르는 사람 없죠? 65세 이상. 일단 나이는 먼저 파악을 해 놓으시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 13세 미만을 말합니다. 그럼 12살까지죠? 예. 그러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이죠. 병아리 색깔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없고.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려면 나중에 경찰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 어린이 통학버스는 일단 시설을 꼭 좀 알아두십시오. 시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따로 있다 이 말이야. 요걸 좀 알아두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시설. 그래서 일단 잘 보세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동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 운수 사업법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한정면허를 받아서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해서 운행되는 운송 사업용 자동차까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에 넣긴 넣는데, 잘 들으세요. 넣는데 실무적으로는 뭐만 들어갑니까? 보통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만 들어갑니다. 요거는 실무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이론적으로는 들어간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정면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정면허. 한정면허는 무슨 면허의 종류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한정면허는 시청 같은 데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왔어요. 관광객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노선이 많잖아. 외국인들을 싣고 나르려면 올림픽 끝나면 안 탈 거 아니야. 그 말이죠. 평소에 자주 운행하는 노선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 노선을 뭐 특수한 경우니까 뭐 올림픽 끝날 때까지만 그 노선을 운영하라.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는 한정적인 면허를 우리는 한정면허라 그럽니다. 요런 면허를 받아가지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되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론적으로는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쪽 오지에 어린이집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거기는 버스 잘 들어가지도 않는데야. 그렇죠. 시내버스도 거의 안 들어가. 거기에 만약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정면허를 받아서 여객 자동차 사업법에서 운임을 받고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죠. 그런데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들어가지만 실무적으로는 제외됩니다. 그런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경우,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알아두시고, 자, 의미만 이해해 주시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나중에 따로 나옵니다. 따로. 그러나 지금은 개괄적인 것만 소개하고 어차피 디테일한 거는 뒤에 가면서 계속 나와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가나 다라 마바 요거는 일단은 외워두세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학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그 다음에 여기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입니다. 요 제외라는 말 들어간 거 요거는 조심하세요. 요런 거는 포함이라고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제외된다 요거. 체육시설, 학원, 어린이집 뭐 일부러 안 외워도 되죠. 이거는 일부러 안 외워도 이건 외울 수 있잖아. 뭐 학교니까 거의 교육시설 아닙니까? 학원, 그 다음에 뭐 체육시설,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동복지시설인데 바로 그렇죠. 보호전문기관은 제외된다. 요건 포함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또 요런 데서 법을 바꿀 수도 있죠. 네. 어린이집을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요걸 갖다가 뭐 보건복지부령 요렇게 살짝 바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어린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노인시설이죠. 복지시설과 관련되는 건, 복지법에 관련되는 건 노인시설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어린이집하고 복지시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면 이런 거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설이 아니고 기관은 제외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죠. 청소년진흥법에서 청소년 수련 시설. 맞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복지시설은 들어가는데 재활시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사설도서관 안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시군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이런 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안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아까 얘기했죠. 뭐는 제외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아동 전문 보호 전문 기관은 제외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 좀 알아두시고. 법. 이런 거. 영유아 보육법입니까? 행정안전부령.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령. 그러면 틀린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도서관하고 관계되는 거. 도서관법이죠. 예.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나이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거.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요 또 이런 거 외우는 요령을 따로 특강 시간을 또 마련해 가지고 외우는 요령을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만 좀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하고 관련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은 요런 것들입니다.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색, 표지, 소유관계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네, 그거는 대통령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공부하면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시행 규칙이 이런 말이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고 이게 이제 바로 행정안전부령 맞죠? 행정안전 우리 도로교통법하고 관계되는 영이 행정안전부령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통령령 요거는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거죠.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시행령 요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요거 두 가지는 뭐예요? 행정부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행정입법이라고도 하는데 행정부에서 만들어 쓰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다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국회에서 무슨 전문가가 그렇게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보다도 시행하는 그렇죠? 시행하는 부서에서 디테일한 걸 더 잘 알지 국회에서 전문가가 다 저 세부적인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요 세부적으로 시행되는 거는 요거는 각 기관에서 만들어 쓰면 되는 거지.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법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프레임이고 이게 숲이에요 숲. 그 다음에 이건 나무예요. 그래서 법을 큰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살을 갖다 붙이는 거죠. 디테일. 그러니까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나오지만 이런 보험관계, 소유관계 이런 거는 디테일한 거잖아. 디테일한 거는 바로 시행령이 나온다. 더 디테일한 거는 이제 시행 규칙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어린이 보호 표지, 신고 증명서 이런 걸 갖다가 차에 어디다가 부착하느냐, 우측에다 부착하느냐, 좌측에다 부착하느냐 이거는 아주 디테일한 거잖아. 그런 거는 나중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일단은 큰 틀을 잡는 거예요. 지금 수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면 일시정지하라. 수행하는 건 안 된다. 일시정지하라. 왜냐하면 어린이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일시정지 해줘라.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9인승 이상이 돼야 된다. 9인승 이상 8인승까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허가권자가 관할경찰서장이다. 자꾸 직책이 나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자나 보호자나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은 3시간을 받습니다. 2시간은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재교육은 2년마다 받습니다. 3년마다가 아닙니다. 3년마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체크를 하시고 자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게 어린이 통학버스 파트에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은요 요까지 해가지고 일단 용어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주차가 뭐냐 정차가 뭐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주정차 관계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차마의 통행범위라고 저 3장 파트에 또 나옵니다. 자 지금은 하나의 개념만 정리하겠습니다. 주차는 뭐고 정차는 뭡니까? 정차는 5분이라는 말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오정이야 오정 4오정 기억해요. 4오정 자 오정 5분 이내에 빨리 차를 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정차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내가 출근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그래서 약국 옆에 세워놓고 가서 약 사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자 약을 먹고 나와서 5분 이상 걸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건 정차로 봅니까 주차로 봅니까? 5분이잖아요. 초가지 아니하고 그건 정차고 주차는 바로 차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정지해 두는 또는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금지구역과 주정차 금지구역이 뭐가 다르냐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중에 나와요. 뭐 이런 개념이야 뭐 시험에 나와도 틀릴 사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이 뭐냐? 그래서 본래 사용 방법이다. 본래 사용 방법이 뭐예요? 핸들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동이 꺼져가지고 차를 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운전으로 봅니까? 그건 운전이 아니지.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개념 파악 잘 하십시오. 개념만 확실하게 베이스를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가면서 쉬워집니다. 근데 이 베이스가 흔들리면 자꾸 가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자꾸
베일에 가려집니다. 그러면 그런 공부 방법 효율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개념 파악을 확실하게 하는 게 베이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차를 밀고 가고 있다. 그러면 운전을 하고 볼 수 없겠죠. 예,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봐요. 이제 이게 중요하죠. 노란 글씨 잘 보세요. 노란 글씨. 도로에 의해서도 처벌받는 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반드시 도로에서만 해야지 처벌받는 게 있죠. 반드시 도로에서만 해야지 처벌받는 게 있죠. 그 아까 내가 대학 캠퍼스 얘기했죠. 1강 시간에. 뭡니까? 무면 운전이지. 무면 운전은 반드시 도로에서 해야지 처벌받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도로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면 이게 뺑소니 같은 거예요. 뺑소니. 물론 주차 뺑소니는 일반 뺑소니하고 주차 뺑소니는 다릅니다. 주차 뺑소니는 원래 뺑소니 그러면 뭐를 하고 도망가야지 뺑소니입니까? 임피죠. 원래 임피도주가 돼야 돼. 임피도주. 임피도주. 이게 뺑소니라고 그래. 보통 물피도주. 차만 끌고 도망가는 거는 뺑소니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굳이 용어를 붙인다면 도주했으니까 주차 뺑소니라는 말은 써요. 그러나 이 6가지가 전부 다 뭡니까? 도로를 따지지 않습니다.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 운전 연습하다가 걸리면 무면으로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판례상. 그러니까 그건 무면 운전으로 처벌 안 받겠죠. 다만 음주운전하는 게 문제죠. 음주운전하면 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 음주운전 이건 당연히 처벌받죠. 그래서 요 6가지는 도로 이외에서도 처벌받는다. 약물운전이 뭡니까? 마약 먹고 운전하고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음주운전이 처벌되니까 음주추천 거부는 더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받죠. 예,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라 이 말. 됐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 중요합니다. 주차 뺑소니는 참고로 이거는 뭐 읽어두시면 됩니다. 주차 뺑소니에 뭐 얼마가 범칙금 붙는다고요? 뭐 12만 원, 13만 원, 승용은 13만 원. 12만 원,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이륜자동차는 8만 원에 부과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잘 나옵니다. 요거는 잘 나옵니다.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시험에서 교통관련 법규에서 요거는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정리 잘 해놓으시라 그랬죠. 예, 그다음 본래 사용 방법. 본래 사용 방법이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맞죠? 운전을 한다든지 등등 차를 밀고 가고 있다면 그건 운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얘기입니다. 조종이라는 거는 뭡니까? 조종이라는 거는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운전하고 조종은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조종은 완전한 건설기계. 아까 얘기했죠. 27종 중에서 17종은 건설기계로 보는 게 있다 그랬죠. 그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고 핸들을 돌리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거는 조종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조종이나 운전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동차 할 때는 운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건설기계는 조종이라는 말을 쓴다. 의미 없어요. 이런 거는 뭐 시험 문제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자, 일단 운행이죠. 운행도 마찬가지. 그러면 교통은 뭐고 운행은 뭡니까? 운행은 사람을 실어 날르든 화물을 운송하든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운행입니다. 화물은 화물 실어 나르면 되는 거고 택시는 그렇죠. 택시는 승객 실어 나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운행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러면 교통은 뭡니까? 그럼 교통하고 운행은 뭐가 다릅니까? 교통은 뒤에 나오죠. 예, 교통은 이거죠. 교통은 좀 더 넓은 개념이죠. 사람이나 화물의 이동이죠. 그래서 사람의 왕래나 화물의 운반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교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운행보다는 교통이 좀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초보 운전자. 초보 운전자는 요거만 알면 됩니다. 2년입니다. 면허 따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초보라고 합니다. 초보. 다만 요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 2년은 언제부터 2년이냐 이 말이에요. 면허를 딴 시점부터?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죠. 운전면허가 있었죠. 10년 전에 땄는데 중간에 음주운전으로 취소됐어. 그럼 새로 땄잖아. 새로 딴 시점부터일까 아니면 10년 전부터 계산할까? 예, 새로 딴 시점부터 초보라고 합니다. 그럼 초보라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 10년 전에 따가지고 오늘 취소됐습니다. 그럼 새로 땄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 딴 시부터 2년이니까. 예, 그 정도로 깊이 있게 나온 적은 없지만
그 정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행. 서행은 느린 속도. 이런 말이 들어오면 되죠. 예, 앞지르기 모르는 사람 없고, 앞지르기도 깊이 들어가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있고,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있고, 앞지르기 금지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은 개괄적인 하나의 개념을 잡는 거예요. 자, 앞지르기는 원래 좌측으로 해야 됩니까? 우측으로 해야 됩니까? 좌측으로 해야 되죠. 앞지르기를 우측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하면은 그거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라 그럽니다. 앞지르기 그걸 나중에 한다고요. 그때 나중에 나와요. 뭐 자전거 같은 거는 우측으로 또 앞지르기 할 수 있죠. 자전거 같은 거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 디테일한 사항은 뒤에 나와요.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우선은 개념만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정지. 일시정지 모르는 사람 없죠? 일시정지도 나중에 장소가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장소. 어디서 일시정지 해야 되냐. 철길 건너물 앞, 횡단보도 앞 이런 거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3장 파트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개념만 잡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전용이란 말 들어가면 전용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만이죠. 만. 보행자만,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고. 자동차 운전하고는 뭡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구별을 좀 해요. 자, 요런 개념이 또 나오는데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라는 데가 나와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 전문이라는 말은 자체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체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자체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거지. 지금은 개념만 개략적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봅시다. 자, 일단 자동차 운전학원은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은 없죠. 시험을 볼 수 있는 시설이 되려면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노란 글씨 잘 보세요. 노란 글씨. 자동차 운전학원은 누가 허가를 내줍니까? 전문학원이든 일반 학원이든 누가 내줍니까? 예,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이것도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경찰서장이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X 됐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수업을 들으실 때는 배속으로 듣지 마라 그랬죠. 정속도로 들으시고 나중에 한 번 더 들을 때 그렇죠. 본인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챕터를 집중적으로 듣는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뒤에 걸 한번 더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뒤에 걸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체 시험이 가능하냐? 이런 겁니다. 합격률이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수강생의 60% 이상 6개월 동안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해 주죠. 예. 그다음에 일일 교육 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 그러나 요거는 8시간당 강사 1명 이상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야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지정권자. 그렇죠? 네, 지정권자. 만약에 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거 하나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일일 교육 시간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시험에 자동차 운전학원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보십시오. 뭐 이런 것들. 기능 강사, 기능 검정원 둘 수가 있다. 뭐 학감, 다만 학감 이런 거 알아두십시오. 학감이 뭐예요? 학적 관리하는 사람이 학적 관리. 예. 그래서 이 부학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학감. 이 부학감은 뭐고 학감은 뭐냐? 부학감은 학감을 보좌해 주는 사람이죠. 다만 이 부학감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좀 하나 어려운 게 나온다면 그런 게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자 뒤에 한번 보세요. 부학감. 자 일단 부학감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잘 봐요. 이게 운전학원이 있잖아요. 운전학원이 있는데 이 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장이 학감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이 그걸 하나 밑에 살짝 적어 놓으십시오. 원장이 학감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적 관리도 하고 재반 학원의 행정 관리를 다 한 원장이죠.
이런 경우에는 부합감을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수 있죠. 그러나 원장이 따로 있고 합감이 따로 있다면 부합감은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장이 합감을 같이 겸하고 있다 그러면 부합감이 있어야 되겠죠. 왜? 원장이 바쁘잖아요. 그러나 원장이 따로 있고 합감이 따로 있으면 부합감은 따로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합감을 둔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합감은 그 수강생들의 학적 관리를 성적 관리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전직 경찰관들이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수는 하나 외워두십시오. 연수는 하나 알아두십시오. 연수는 3년 이내입니다. 만약에 그 자동차학원이 취소가 됐단 말이야. 영업이 취소됐어. 그래서 그 운영이 취소됐다. 그러면 3년 이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3년 이내는 할 수 없다. 이것도 2년 이내로 살짝 바꿀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험 문제 잘 나온 건 아닙니다. 자, 일단 모범 운전자 갑니다. 모범 운전자도 2년입니다. 그러면 초보 운전자는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2년. 언제부터 2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모범 운전자도 일단 무사고 2년입니다. 다만 운전 표시장을 받거나, 이 표시장은 하나의 훈장 같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경찰청장이 훈장 주는 게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요까지는 개념만 파악해 놓으세요. 모범 운전자도 무사고인데 훈장을 받는다든지, 아무나 모범 운전자 되는 게 아니고 훈장을 받는다든지, 2년 이상 비사업용입니까? 사업용입니까? 이것도 비사업용이라고 살짝 바꿀 수 있죠. 사업용 자동차를 바로 무사고로 운행을 한 전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모범 운전자의 요건은 뭐라고요? 표시장을 받거나, 표시장은 누가 수여한다고요? 경찰청장이. 그 다음에 아니면 표시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입니까? 비사업용 자동차입니까? 사업용! 예, 비사업용이라고 시험문제 나오면 틀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범 운전자로서의 자격을 받습니다. 누가 그 자격을 수여한다고요? 경찰청장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살짝 바꿔가지고 시도 경찰청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X입니다. 자, 요까지 해서 용어 테마는 개괄적인 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2강까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용어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개괄적인 거, 디테일한 거는 가면서 3강, 4강, 5강 계속 연속해서 가면서 거기에 디테일한 설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역시 2강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중간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 있죠? 차의 종류, 이런 거 정리 잘 해두십시오. 예, 그리고 도로를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 음주운전, 주차 뺑소니, 음주 측정 불응, 이런 것들은 도로를 등등 6가지는 도로를 안 따진다 그랬죠. 도로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한다 그랬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용어 테마를 다 맞춰드렸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강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